최근 세계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조각가 이재효인데요. 그의 작업실은 앤디 워홀의 팩토리와는 사뭇 다른 진짜 공장입니다. 거대한 나무에 수없이 박혀있는 스테인리스 모처럼 그에게 옹이로 박힌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버려진 못생긴 나무, 낡고 녹슨 못. 그 못을 박고 갈고 불태워 촌스러운 우직함으로 빚었습니다. 세상에 나와 자연의 화음을 들려주는 작품들. 옹이진 손으로 나무와 못을 변주하는 조각가 이재효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보는 이를 경탄케 하는, 그래서 오래 머물게 되는 작품들. 단단한 질량과 충만한 부피, 에너지를 응축해 놓은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이재효 작가의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가장 도드라진 특징으로서 기하학적인 형태, 단순한 형태를 들고 있습니다. 사실 구라든지 또는 입방체 이런 것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보는 형태이기 때문에 시각적인 부담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사실은 그 속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즉 노동의 양이 엄청나게 필요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현대적이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 자연의 어떤 속살을 드러내고 있는 이런 것이 이재효 작품의 또한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평에서도 후미진 산골 마을, 조용한 동네가 이재효 작업장 덕분에 활기에 넘칩니다. 오늘은 작품이 이사가는 날. 조심해, 조심! 좀만 더 올려, 더! 행여나 하는 마음에 두 팔 걷고 나선 작가. 멀리 영국으로 떠나는 것이라 짠한 아쉬움이 앞섭니다. 원래 다시 장가 보내고 실종가 보내고 하던 길에 앉아서 하는 얘기들처럼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죠. 곳곳에 쌓이고 널브러진 나무며 요란한 기계 소음 속에 저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땀내 가득한 작업장은 흡사 공장처럼 시끌벅적합니다. 혼자서 하는 자리가 아니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공장 보통 동료 사람들 그냥 사장님들이에요. 시끄러운 작업장에서 잠시 눈을 돌리면 그가 한 달 전에 문을 연 야심찬 공간이 있습니다. 직접 설계하고 1년여 동안 지은 이 건축물은 작업장은 물론 5개 전시장까지 갖춘 미술관급입니다. 여기 와서 그 작품을 보고 간 사람들이랑 그냥 단순히 전시장에서만 와서 보고 간 사람들이랑 완전히 달라요. 심지어 대학교 때 작품부터 다 볼 수 있으니까 작업한 사람이 그냥 이 작품을 보여주는 거는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의 초기작은 현재 작품과는 다른 아기자기함이 있습니다. 고물상에서 주워온 쇠붙이로 발랄한 상상력을 풀어내기도 하고 대학 뒷산에 돌멩이를 주워와 공중에 매단 작품도 있습니다. 주변의 자연물을 활용하는 제작 방식은 이때부터 시작됐죠. 2001년도에 부몬트 그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가게 됐는데 겨울이었어요. 눈밖에 없고 한 달 망설이다가 한 개 그 눈밭을 그리면서 발자국으로 그냥 원을 만든 게 그 작업이고 처마 끝에 실을 매달아서 고드름을 이제 멀게 해가지고 이게 멀렸던 작업. 내 지금 있는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재료를 최대한 찾아서 작업을 해나가는 거죠. 그게 주로 자연물일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자연재료에 집중하던 1998년 그는 오사카 트리엔날레에서 나무공 작품으로 당당히 대상을 수상합니다. 그때 당시 뭐 먹고 살기 바쁜데 가장 상 받았다는 것보다는 상금이 우선적이었죠. 금액도 크고 네 번째 전시할 때까지 전체 총 수입이 주로 상금 이것저것 뭐 다른 공모전 그게 전체 총 작품에 관계된 수입의 전부였어요. 출발은 화려했지만 이후 2005년까지 그는 단 한 작품도 팔지 못하고 무명 시절을 견뎌야 했습니다. 작가가 작품 팔아서 산다는 생각을 별로 몰랐고 주변에 그런 사람도 없었고 그때 당시 하던 작업이 쉽게 팔릴 수 있는 작업이 그런 구석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한 10년쯤 지나니까 그걸 팔리더라고. 팔기 위해서 작업하는 건 아니지만은 팔리니까 기분은 뭐 좋은 거죠.
기회는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당시 개관한 최고급 호텔 로비를 그가 나무 조각으로 꾸미게 된 거죠. 이후 전 세계 고급 호텔은 그의 나무 작품이 속속 입성해서 유명세를 이어갔습니다. 미술관에 작품이 들어가면 수장고로 들어가 버리고 작품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가끔 한 번씩 나와서 전시될 때 말고는. 근데 호텔이라는 곳이 365일 전시를 하고 전시장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호텔이. 여의도의 한 빌딩, 이 은색 숲도 이재효의 작품입니다. 철제를 연마해서 자작나무 효과를 냈죠. 실내엔 특유의 나무공이 오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무늬를 아주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조화되게끔 잘 만들어갖고 탁 눈에 막 땡기고 그렇게 잘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답니다. 앞으로 할 작업이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은 또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지금까지의 그 만족하는 것보다는 좀 더 큰 변화를 위해서 쫓아가야죠. 그의 작업장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은 나무 창고입니다. 겨울철에 산에서 한판하는 사람들한테 지름 얼마 몇 센치짜리 잣나무인데 차로 몇 차 그렇게 해서 동네 할아버지들한테 겨울에 껍질을 벗기는 겨울. 목재로는 쓰이지 못해 땔감으로 버려지는 휘어진 나무들이 여기 다 모였습니다. 개동백, 정식으로는 쪽동백이라는 낙엽송, 단가지, 엽가지들 조금씩 그 작업의 어떤 형태나 작품의 형태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나무마다 안에 나이테나 색상이 다르니까 그걸 또 언제 무슨 작업을 할지 모르니까 당장 없어더라도 일단 확보를 해놔놓고 무슨 작업을 할지 모르니까 째놔놓고 나중에 뭐 작업 안 하고 썩혀서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많아요. 그래도 어떤 수입산 원목보다 그는 이 값싼 버려진 나무들이 더 소중합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잘 보지 못하는 아주 신소재, 새로운 소재로 새롭게 작업을 한다는 거는 어찌 보면 좀 더 쉬워요. 누구나 다 아는 흔한 재료로 이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 오는 감동이나 그런 게 아주 강한 반전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아궁이에나 들어갈 굽은 나무도 그의 손에선 작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또 없이 이 나무가 주는 느낌이 뭔가 하는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단순한 형태가 보여요. 각도 없고 모서리도 없고 어느 쪽에서나 보나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다 뺀 상태 이 재료가 가지고 있는 느낌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구해서 시작하는데 이게 많이 모일수록 작은 것들이 많이 모일수록 힘이 더 강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작업이 주로 큰 것들이 많아요. 통나무를 끼우고 잘라내 구형이 완성되면 2차 가공에 들어갑니다. 구 전체를 다시 한번 강한 불로 그을리는 거죠. 새까맣게 수치되어버린 나무의 겉면을 연마기로 갈아내면 흑백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건 속이 겹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둡게 그냥 감춰지고 바깥 표면만 이게 밝은 색깔을 딱 드러나게 하면서 대비를 시키기 위해서 태우는데 껍질 안 벗기고 깨끗하게 자른다는 게 그래서 그냥 태우게 되는 게 시작한 것 같아요. 나무 조각과 함께 이재효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못 조각. 늘 나무에 붙어 다니던 못을 주목하게 된 건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착시였던 것 같은데 시커멓게 그냥 못 쓰는 나무에 물방울 떨어져서 붙어 있는 게 이 곰팡이도 썩어 가지고 물방울이 안 퍼지고 동글동글하게 뭉쳐가지고 있는 걸 멀리서 보니까 반짝반짝하게 보였던 거예요. 멀리서 봤을 때 느낌이 좋았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처음 이 못작업을 했을 때가 작업 이때까지 작업하면서 가장 그 순간이 되게 짜릿했던 것 같아요. 못 박을 자리도 이렇게 마음대로 돌을 던져서 결정합니다. 못 박을 위치를 체크하는 거. 주간의 능력보다는 약간 우연이나 뭐 자연스럽게 배치를 할 때 던지는 게 가장 자연스러워요. 의도적으로 놓으면 항상 부자연스러워요. 근데 이걸 의도하지 않은 건 또 있습니다. 못 박는 방법. 스테인리스 못이나 두꺼운 볼트를 이리저리 휘게 만들어서 박아넣고 강한 불을 쬐어 열 처리를 합니다. 속에 나무와 함께 못도 까맣게 태우는데
이후 연마기로 몬 머리와 몸통의 검정을 긁어주면 반짝이는 못 형태가 살아나는 거죠. 삶이 작업과 같아야 한다고 믿는 이재효. 치료에 흔들림 없이 우직하게 밀고 온 고집이 지금의 그를 만들었습니다. 요즘 뭐 현대미술로 치면 어떤 첨단을 걷는 작가들은 다른 저 같은 작업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성실하게 시간 작업해서 그런 늦게 가더라도 뭐 약간 작가로서는 뭐 뒤처지더라도 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그런 쪽에 더 나은 것 같고 어디 가서 별볼륨 뭐 작업해놔놓고는 막 설명을 잘 할 능력도 없고 자기한테 맞는 작업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런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맨날 망치지나하고 있는 거죠. 디지털 문명 시대에 아날로그식 노동으로 정면 승부해온 작가. 흔하고 보잘것없는 사물로 그만의 자연을 창조해온 이재효. 세계적인 스케일을 갖추고 고속 성장하는 그의 다음 행보를 지켜봅니다.